자, 여러분 화면이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제 조교 선생님과 PD님과 대화 형식으로 역사 라이벌전을 전개하다 보니 이번에 조금 자료가 필요한 측면도 있고 시를 읊조리면서 이게 애달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겐 이렇게 전자칠판라는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일이 넘어왔습니다. 역사 라이벌전. 첫 번째 대결하는 두 인물. 누구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근대 시대의 여성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여성 구독자들,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조선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신사임당과 헌안설원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화폐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 두 인물 비교.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한국의 어머니, 신사임당. 헌안설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일단 다 16세기 인물입니다. 물론 16세기 인물이긴 하지만 신사임당은 거의 중종과 명종 때 인물이었던 반면에 명종 때 어린아이였고 거의 선조 때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인물이지만 결혼하는 모습이라든지 삶의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긴 하는데 이 두 인물의 정말 재밌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강릉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강릉에 가면 오죽헌, 어린아이들 손잡고 경포대 놀러 갔다가 오죽헌을 가지요.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훌륭한 어머니 시서화에 능했던 신사임당의 집이란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이율곡이 자라났단다. 이 선생님이야 또 어린이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죽헌에서 불과 3km 떨어져서 허균과 헌안설원에 생가가 있습니다. 허균, 홍길동전을 썼던 그 허균이 바로 헌안설원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손잡고 그 허균, 헌안설원 생가에 가가지고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썼던 이 허균인다. 그러나 광해군 때 반역죄로 능지처참당해 사지가 잘려 죽었단다. 헌안설원의 그 굴곡된 삶을 어떻게 어린이에게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죽헌을 갔을 때는 진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헌안설원의 생가를 갈 때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두 인물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이야기를 약간만 조금 어렵더라도 역사 붕당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16세기 선조 때 16세기 말에 훈구파들을 이겨내고 살인들이 정계 일색을 이룹니다만 바로 이조 전랑 자리 때문에 동인 서인하고 쪼개지지요. 동인 김효원, 서인 심의겸 하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인이 정렬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 사내를 중심으로 한 북인과 유성룡을 중심으로 한 남인으로 쪼개지는데 이게 16세기 말이란 말이죠. 임진왜란 직전에.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과 함께 북인이 딱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인들이 왜 인조반정을 합니까? 광해군 너는 폐모살제했기 때문에 폐륜하다. 그리고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북인을 완전히 아웃시키면서 서인들이 인조반정하면서 조선 역사가 진짜 작 같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반정이다. 그러면서 남인들이 서인 편을 들고 함께 가면서 이게 17세기인데 두 차례 예송 논쟁과 세 차례 황국 과정에서 서로 권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류는 서인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이 황은 바로 남인의 학문적 스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인들 입장에선 바로 이 왕에 맞설 만한 사람을 이의를 끌어들이지요. 경신황국 때 남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만 그래서 18세기는 노론이 완전히 일당 독재했던 시기고 그 시기에 영조와 종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론은 역시 누구의 학통을 계승합니까? 이의의 학통을 계승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19세기 세도 정치 가서도 거기 노론 10파 중에 김조순 1파가 나와가지고 그 자손들이 세도를 누리고 풍양조 씨나 반남 박씨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19세기까지 약 250년간을 서인과 노론과
노론 세도 가문이 조선의 권력을 잡고 지고 흔들었던 나라인데 그들에게 있어 이인은 학문적 사조고 스승인데 이 엄마가 누구야? 바로 신사임당이잖아요. 그걸로 일단 조선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냥 조선시대는 사임당은 지금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를 아우르는 개신교까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강릉에서 태어났고 비슷한데 여기는 자식이 이율곡이 있었고 여기는 이율곡이 없었다. 그 차이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사임당은 시서화에 능합니다. 이쪽은 조금 그림에 더 능했던 것 같고 솔직히 시나 산문이나 글 쓰는 능력 가지고는 진짜 어디 깨임도 안 되게 허난설하니 이걸 감히 제가 어떻게 뭘 평가를 하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완전히 방탄이면 여기는 그냥 국내 듣보잡 가수 수준. 어떻게 PD님아 네가 웃으면 어떡해. 아니 글 실력은 그렇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화면 넘기기 전에 신사임당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 집회 5만 원권의 주인공입니다. 말이 돼요? 아니 아무리 시, 서, 화에 능했다고 하더라도 최고화폐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민족, 그 국가, 역사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국난을 극복했거나 아니면 국위선양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했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사임당의 시서화가 대한민국 최고 화폐의 주인공이 될 정도면 아니 사임당보다 시를 잘 썼던 허난설원은 사임당보다 글씨를 훨씬 더 잘 썼던 안평대군은 한석봉은 사임당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렸던 안견은 김홍도는 장승업은 정선은 신윤복은 10만 원짜리 주인공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또 훌륭한 어머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안 훌륭해요? 아니 여러분 조선 500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어머님들이 다 안 훌륭해요? 내 DNA가 이 DNA보다 뒤떨어지는 것 말고는 그거는 사임당의 능력이 아니잖아. 막말로 사임당은 자식 방임 교육의 대명사예요. 혼자 그림 그리고 혼자 글 쓰고 할 때 혼자 그냥 알아서 커가지고 천재가 된 게 이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육시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주인공이어야 돼 그랬더니 실제로 이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떡을 썰었잖아요. 저도 한 5초간 멘붕 왔습니다. 떡을 썰었다. 웃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웃고 있나요? 한석봉 엄마랑 순간 학생이 헷갈린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훌륭한 어머니다라고 하면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석봉 어머니처럼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순신의 어머님 초계변씨 아들이 파직당하고 의금부에 갇혀있고 죽을지 살지 모르니 여수에 있던 팔순노모가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세상에 그 백길 서해바다에서 배 위에서 돌아가시는 초계변씨 이야기. 아니 안중근이 의거를 행하고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안중근에게 항소하지 말거라 그냥 죽거라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우리 동포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하거라. 그런 조마리아 여사도 있고 하는데 신사임당이 현모라고 하는데 이율곡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지 아름다운 이야기조차 전해지지가 않아요. 양처라고 장난하십니까? 신사임당이 양처야? 재밌는 게 한때 저도 좀 잘못 알았습니다. 여성단체가 이 신사임당을 최고화폐 5만 원권의 주인공으로 올려 세우자라고 했다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어요. 여성단체도 다 반대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았던 여인이 화폐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사임당을 반대했는데 여성단체가 잘못한 거야. 신사임당은 진정한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으로 치면 칠거지약을 몇 개를 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죽하면 그 보수의 대명사 송시열이 여인이 그린 난초 그림을 보면서 발문을 쓰고 이러니 어찌 우리 이 선생님의 어머니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모 마리아였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운 좋게 사임당이 조선시대 내내 대접을 받다가 1970년대 와가지고 박정희가 이순신을 성웅화시키죠. 근데 이순신이 성웅화되는데 실제로 이순신을 들여다봐도 뭐 더 이상 어떤 성웅도 소설을 어떻게 써도 이순신처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만 이 이순신을 성웅화하는 과정에 박정희는 자기하고 이순신을 등치시키려고 하면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국난을 극복시켜놓고 못난 임금 선조에게 파직당하고 고문당하고 백의종군 당했지만 끝까지 충을 행했던 이순신과 쿠데타에서 권력을 잡은 자기를 등치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 부인 유경수 여사 등치시킬 만한 여인을 또 한 명 찾았던 게 바로 신사임당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경수 여사는 지금까지 영부인 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고 외모 정말 훌륭하시고, 제가 그 속속들이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 중에는 정말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박정희를 싫어하는 분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유경수 여사 표가 상당히 71년 대선에도 박정희에게 갔던 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모도 또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성단체도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주인공이 되는 걸 반대했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밀어붙여요. 이게 코미디야. 조선중기 대표적인 여류예술가 많아요. 허난설원도 있고 황진이도 있는데 어진아네. 그런 코미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알려진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소임을 다하고 영재교육에 남다른 성과. 와, 미치겠네. 그럼 이왕 엄마는, 조식 엄마는, 서경덕 엄마는, 정약용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겠구나. 응? 천재들 다 엄마는?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교육과 가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운이 좋은 여인이 신사임당이다. 그 신사임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 가계도 한번 볼게요. 이게 평산신시면 신승겸 장군이 시조. 신승겸 장군이 이제 제가 곧 고려 후삼국 시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원래 이름이 능산이었고 공을 세우고 황해도 평산 지역 땅을 왕건으로부터 받게 되면서 평산신씨 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사임당이 누구랑 결혼하냐? 이천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큰 이원수와 결혼합니다. 에이구 이 웬수야란 말이 실제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이원수는 덕수이 씨야. 여러분, 덕수이 씨면 지금은 정말 엄청난 명문가죠. 왜? 이가 덕수이 씨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덕수이 씨입니다. 제2연구실 바로 옆에 건물이 덕수이 씨 종친 건물이에요. 돈도 많은 종친이야. 그런데 당시 진짜 별 볼 일 없었어. 신명화가 아들이 없어. 근데 자기 딸이 어려서부터 글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자기 딸이 편하게 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남자를 대릴 사이로 들였다라는 게 아마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 당시 이 정말 잘 나가는 강릉의 평산 신씨 집안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원수랑 결혼시킬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15세기하고 16세기가 조선 전기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모계 중심적 사회가 보여서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간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고려 500년, 조선 200년, 700년 동안에 실제로 처가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 강릉에 살았어. 운 좋죠.
자기 집에서 자기 아빠 밑에 크니까 결혼했어도 대릴 사이니까 마음껏 그림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3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원수의 고향이었던 경기도 파주를 가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3년 후쯤에 신사임당이 잠깐 파주를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20년을 강릉에 살아 시부모를 모시지 않았어요. 이거 조선의 7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별 볼 일 없었거든. 글재주도 없었거든. 과거 시험 계속 떨어졌거든. 자식들도 왠지 엄마를 더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현모가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만 양처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오죽 자기 부인과 사는 게 답답했으면 주막집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이 권씨는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도 못 드는 여인이었고 도박도 좋아하고 이 여인과 오죽하면 사랑에 빠진다고. 그러다가 신사임당이 죽기 전에 남편에게 제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죠. 제가 칠거지약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당시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여성단체는 우와! 신사임당 진짜 멋진데?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했고 당시 여인상을 다 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굉장히 큰 소리치고 살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좀 가스라이팅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임당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마십시오. 실제 죽기 직전에 이야기한다니까? 내가 7남매까지 죽었으니까 그렇게 결혼하지 마. 얘기의 교훈을 어기지 마. 공자가 아내를 내보낸 건 무슨 예법이요? 보세요.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임당이. 유교 경전에 분명히 밝았어요. 수준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 증자가 부인을 내쫓은 건 무슨 까닭이요? 증자의 부친이 찐배를 도와했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주자의 집안 예법은 이 같은 일이 없어. 주자가 47살 때 부인 유씨가 죽고 맏아들 숙은 아직 장가들지 않아 살림을 할 사람이 없었지만 주자는 다시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7거지약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7거지약. 저 진짜 이거 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말 많음이 또 7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양천가였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이 이원수가 눌려 살았어요. 진짜 마누라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이원수도 이러면 안 되지. 신사임당이 죽고 나서 그래도 이 양반 가문에 주막집 여인 권씨를 자기 첩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건 얼마나 신사임당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그 사임당과 같이 살았던 집에 이 여인을. 그러니까 큰아들 이선은 이 권씨 만날 때마다 아주 을렁거리는 거고 16살에 자신 엄마 죽음에 충격을 먹고 또 이인은 어찌 보면 주막집 아줌마 권씨가 자기 계모처럼 들어온 것에 충격 먹어가지고 아버지와 연도 끊고 그래서 이이가 머리 깎고 중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숙녀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이가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과거 시험 공부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관직 생활할 때 한때 숙녀였다라고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이래서 이이가 스님이 되는 거고 이이가 이 권씨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이원수와 연을 끊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이의 추천을 받아서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정여립이 이이를 까는 내용이 뭐냐면 불효자다. 그래서 정여립이 당시 서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여립이 기축옥사로 그렇게 날아가고 그 과정이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이이의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방임교육의 대명사. 진짜 왜 현모고 왜 양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신사임당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측면이 많다는 거죠. 당시 조선시대의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큰소리 칠 걸 치면서 살았던 당당한 여성상이 오히려 신사임당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 잘 썼습니다. 천리 먼 고향 만겹 봉우리 저쪽인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 늘 꿈길에 있네. 한송정 가에는 하늘과 물의 두 둥근 달이요. 아름답죠. 좋은 집안에서 좋게 자라나고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노비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 분재기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신사임당 집안 이야기란 말이지요. 아름답잖아 시들이. 그리고 이제 그림입니다. 그럼 방금 그 시는 남았는데 그림은요.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신사임당의 그림일 거라고 추정만 하지 진짜로 신사임당의 그림인 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교과서에조차도 이걸 신사임당의 그림이라고 하지만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이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엄마는 앙견의 그림, 몽유도 온도를 그렸던 앙견입니다. 근데 보시면 포도를 잘 그렸고 산수화를 잘 그렸고 또 대나무를 잘 그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도 그림도 신사임당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유명한 건 화훼, 척충도, 이런 수박도 같은 이런 그림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기록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송시열이 아까 말씀드린 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발문을 지어요. 그 손가락 밑에서 표현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야. 그래서 막 해가지고 과연 그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당연하다. 성모 마리아였다니까. 신사임당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헌안설은 갑니다. 여러분, 헌안설은요 북인이었어. 인조반정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치 권력 잡아본 적도 없고 그냥 붕괴돼버린 북인 집안이었고, 북인이어도 명예가 회복된데 허균은 조선시대 내내 반역자의 대명사였고 그 허균 누이였다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 능력만 놓고 보면 진짜로 신사임당과 헌안설은 비교도 되지 않고, 이 헌안설의 시가 여러분 중국 대륙과 일본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니 이 헌안설은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